안녕하세요. 5박 4일 공연예술 이야기 95회입니다. 네, 이번 회에는요, 고설봉 선생이 지은 이야기 근대 연극사라는 책에 있는 거성 홍해성이라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극 연출가라고 흔히 말해지는 홍해성 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참고되고 있는 자료 중의 하나죠. 우리의 근대라는 것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고 외부에서 이질적인 것들을 옮겨다 심는 이식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근대적인 것들을 시도할 때마다 그것이 과연 정통적인 것이냐, 본바닥의 것이냐, 올소덕스한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연극의 경우에 근대 연극을 제대로 본바닥 연극을 정통 연극을 제대로 체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당연히 일본의 근대 연극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축지소극장에서 수업을 가졌던 홍해성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귀국 후에 홍해성 선생은 그렇게 활동이 눈부시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홍해성에 대해서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의 성격이 조용한 편이어서 나서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주변에 패거리들도 없었습니다. 김우진만 살아 있었어도 또 달라졌을 텐데 유치진이나 서항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또래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집도 부자고 집도 좀 살았고요. 그러한 가운데 자존심도 셌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원칙을 고수하는 고지식한 성격이어서 유들유들하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잘 생활을 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일찍 돌아가시고 건강 때문에 은둔하신 것을 보면 건강도 그리 따라주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홍해성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자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분량이 적은 자료들, 적은 분량의 자료들에서 이것저것 인용하고 재해석하고 그러한 내용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식으로 홍해성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이루어져 왔지요. 저는 홍해성을 어떻게 보냐 하면 홍해성도 다른 연극 선구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문화적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연극 활동에는 문화적 민족주의가 결부되어 있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우파 세력들의 흐름과 함께 이분의 문화적 민족주의도 점차 퇴색하고 일제의 통치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연극인들이 친일을 하거나 노골적으로 친일을 했던 데 비해서 이분은 거의 친일을 하지 않아서 민족주의자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상당히 지켰다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근대극의 경험을 쌓았지요. 리얼리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근대극의 양식들, 스타일들을 축지소극장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한국의 근대 연극에 리얼리즘 말고도 다양한 스타일을 가져다 주는 한국 근대 연극의 유산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극 작업을 함에 있어서 매우 윤리적인 사람이었죠.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스타니슬라브스키가 자신들의 극장에서 윤리를 매우 강조했듯이 또
홍해성을 통해서 보면 일본의 축지소극장에서도 그러한 독립극장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연극 공연에 연극 작업에서 윤리를 매우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홍해성도 고설봉 선생의 글을 읽어보면 연극 작업에서의 윤리, 성실성, 진정성을 매우 강조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홍해성은 다양한 근대극 스타일과 또 독립극장 운동의 윤리와 실험적 정신과 또 문화적 민족주의와 개인의 고고한 인격과 많은 측면에서 한국 근대극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형성해 줄 수 있는 한국 연극의 근대 연극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규정할 수 있는 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설봉의 이야기 근대 연극사 중에서 거성 홍해성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성 홍해성 시계바늘 무대의 호랑이는 홍해성 선생의 별명이다. 선생은 그만큼 정확하고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 대구 출생으로 일본 동경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셨다. 그때 함께 공부하던 조선인 친구 김우진은 식민지 청년이 법학을 공부하여 성공하면 동족 차별밖에 더하겠는가라며 선생에게 의중을 털어놓았다. 김우진은 극장 운영을 공부하여 조선에 돌아가서 가산을 처분하고 극장을 짓겠으니 그곳에서 활동할 연극 지식을 공부하자며 선생에게 일본 축지소극장에 들어가 연극을 공부하라고 권유하였다. 두 사람은 굳게 약속을 하고 각자 자신의 학업에 열중했으나 김우진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함으로써 이 같은 거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선생은 축지에서 8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셨다. 선생의 귀국은 도하 각 일간지에서 취급 보도할 정도로 비중 있는 뉴스였다. 그때 한 기자가 선생의 나이를 여쭙자 선생은 기자의 명함을 구겨 던지시며 연극배우란 100세 먹은 배우가 분장과 창조로 20세의 배역을 할 수도 있고 20세 먹은 배우가 100세로도 분하는 예술인이기에 국제적으로 배우의 나이는 묻지 않는 것이 예의라며 역정을 내셨다. 기자가 현장에서 100배 사죄를 했고 이 일화는 장안의 화제거리로 한동안 회자되었다. 귀국하신 선생은 서항석, 유치진, 이헌구 등이 주축이던 극예술연구회에 초빙되어 미비하던 극연을 재정비하셨다. 어색하기만 하던 극연의 연극은 홍해성 선생의 입단으로 많이 나아졌다. 선생의 첫 공식 활동은 선생이 축지 시절 출연했던 경험을 살려 연출한 극연의 공연, 고골리작의 검찰관이었다. 이 공연에 대해 선생은 출연진과 연극 구성원들이 신인인데다가 비연극 전문인이었기에 연극적인 성과는 미미했다고 자평하셨다. 그 후 조선 연극사에 초빙되어 연출 총수로 일하셨다. 신파 극단이던 조선 연극사가 리얼리즘 극단으로 바뀐 것은 이 무렵이다. 선생은 동양극장이 창설된 후 1936년 연출 책임자로 초청되어 1941년까지 동양극장에서 활동하셨다. 내가 선생을 처음 뵌 것은 동양극장 연구생 때였다. 선생의 첫마디는 배우 생활, 즉 창조적인 단체 생활에는 연습 시간의 엄수가 절대 지켜져야 한다는 것과 관객과의 약속인 개막 시간도 어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니 배우는 모름지기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나를 향해 설봉이라 했나? 연극으로 성공하려면 광산에서 덕대들이 금맥을 찾는 것보다 더 노력하고 공부하여야 하네 하고 말씀하셨다. 선생은 스스로의 계율이기도 한 시간 엄수를 절대 어기신 일이 없었다. 낮 공연은 오후 1시,
밤 공연은 오후 7시로 개막 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꾸준히 실시하셨던 선생의 영향으로 당시 조선의 모든 극단에서는 개막 시간을 엄수하는 바람직한 관습이 정착되었다. 선생은 배우들이 천재적인 노력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하시면서 배역이 있든 없든 모든 연구생은 공연 2시간 전에 나와서 분장, 무대장치, 소도구 등 챙기게 하셨다. 막이 오르면 연구생들은 무대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선배들의 연기를 관찰하게 하였고, 막이 내리면 장치 바꾸는 일을 거들게 하거나 분장실 청소, 소도구 운반 등을 체험하게 하였다. 그 당시 대본 베끼기도 연구생들이 도맡아 하던 일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연극 배우는 무대와 친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선생의 지론으로 연극의 모든 것을 몸으로 익히도록 배려하셨다. 홍혜성 선생의 지도는 특별한 데가 많았다. 연구생들에게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 분장을 한 채 대기하게 하였다. 때로는 분장법이나 화술법에 대한 이론 강의도 하셨다. 분장 지식에 매우 박식하시고 세밀하셨던 선생은 일본에서 공부하는 동안 특수분장을 완벽하게 익혔던 국내 최고의 기술자였다. 그 덕분에 동양극장 배우들은 분장 실력이 매우 앞서 있었다. 선생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극인으로서 항상 연극 서적을 들고 다니면서 조각 시간을 아껴 공부를 하셨다. 배우들이 다방에서 차라도 마시고 있으면 선생은 희곡이나 연극 서적을 읽지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며 배우들을 꾸짖으셨다. 하루는 다방에 있던 나에게 책을 안 가지고 왔으면 이 책이라도 보라며 연극의 진수라는 책을 건네주신 일도 있다. 동양극장의 경영주가 바뀌고 연극협회가 결성되면서 어용연극의 대중화를 위해 총독부에서는 선생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으나 선생은 광복대까지 집거하시며 일절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추셨다. 광복 후에는 신극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일하셨으며 서라벌 예대에서 강의도 하시는 등 큰 뜻을 품으셨으나 6.25 동란 후 혼란의 와중에서 1957년 타계하시고 말았다. 선생님은 연극에 관한 한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당대의 거인으로서 독자적인 존재였다. 네, 참으로 훌륭하고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셨던 분 같습니다. 그 후에 후배들도 홍혜성 선생처럼 철저한 예술인으로서의 작업 태도를 갖지는 않았죠. 사실 옛날에 홍혜성 선생의 후배들조차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공연 전에 분장실에서 포카치고 화투치고 하던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번 회를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제가 좀 전에 그리 좋지 않은 말을 한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연극판을 굴러다니는 것과 연극 예술인이 되는 것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홍혜성 선생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는 그냥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다음 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